안녕하세요. 성결대학교 박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소통의 기술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그 놀라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을 통해서 변화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다양한 인생의 삶의 질이 변화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소통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이성이나 동성 친구, 아니면 친정이나 시댁 부모, 그리고 직장 상사나 동료,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네. 45%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다. 그게 누굴까요? 놀랍게도 배우자나 연인이었습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외죠. 자, 그러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 관계가 어려운가? 보통 보면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소통인데, 그 소통이 원만하지 않을 때 힘들어진다. 그리고 그 소통에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요인으로는 힘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이런 책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격려하고 지지하고 인정하는 이런 말은 굉장히 힘이 되는 말이죠. 근데 독이 되는 말,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 그리고 막 나를 비난하는 말,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소통을 막게 되고 서로가 이제 관계가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모든 관계는 이 말투에서 시작된다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똑같이 말을 하더라도 정말 상냥하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런 말투로 이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인데도 아주 딱딱하고 퉁명스럽고 그냥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어떠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비언어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는 크게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거를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냥 말의 내용이나 표현력, 이것이 소통을 위한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라는데, 그것은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음성이라는 거죠. 억양, 속도, 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학교에서 와가지고 왔을 때 엄마가 자녀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오늘 숙제를 하고 먼저 숙제를 하고 노는 게 어때?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네,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할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엄마는 너 오늘 숙제부터 안 해놓으면 숙제 안 하고 놀면 그냥 가만 안 놔둬. 이런 식으로 그냥 좀 화난 감정으로 얘기를 하면 아이가 뭐해? 알았어요. 짜증나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긴 아는데 어때요? 그 목소리 톤이 짜증나요. 왜? 엄마의 목소리가 이미 나를 짜증나게 하는 그런 음성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느냐, 짜증스럽게 하느냐,
그 음성의 억양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이제 비언어적인 요소의 55%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표정, 용모, 복장, 자세, 동작. 예. 우리가 이야기를 듣더라도 아주 그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하고 팔짱 쫙 끼고 목을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벌써 듣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저 사람은 말을 안 듣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내가 얘기한 것은 7%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음성과 비언어적 요소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소통하면 형통하고 불통하면 고통이 됩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내 몸에서 피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뇌나 심장 혹은 이 담도가 막혀서 혈액이 순환이 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차량이 원활히 소통되지 않으면 당연히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짜증이 나겠죠. 사람들 간의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친밀감이 떨어지게 될 뿐 아니라 답답하여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영적인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이제 영적인 단절인데요.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이므로 영적인 소통이 필요하죠. 만약에 사람이 크리스찬이랄 경우에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영적으로 침체되겠죠. 그래서 소통과 관련된 다양한 서적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하고 소통을 잘하게 되면 상위 1%를 만든다. 결국 자녀를 정말 교육적인 측면에서 잘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 소통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상사와 소통은 성공적인 직장 생활의 열쇠가 되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내담자들 중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그 호소 문제는 뭐냐면 직무 스트레스보다도 상급자나 동료와의 관계로 인해서 소통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소통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소통은 우리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끌리는 사람은 분명히 따로 있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 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딱 세 가지입니다. 듣기, 말하기, 상호, 소통하기죠. 첫째가 뭐냐면 듣는 겁니다. 소통의 시작은 잘 듣고 경청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저 말의 그 배경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뭔가 하는 것을 경청을 함으로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일단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을 하는 거죠. 예. 이 순서가 듣기가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의 얘기를 듣지 않고 말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좀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소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부부 문제 때문에 이제 상담을 오면, 한쪽 편에서 배우자가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표현해봤냐? 물어보면, 그걸 표현을 해야 알아요. 자기가 알아서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표현도 하지 않으면서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왜곡된 의사소통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기는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듣고 말하고 들으면서 여기에는 소통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사이에 이 소통의 장애물이 또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오해가 풀리고 원만한 관계가 될 수가 있겠죠. 듣기가 잘 안 되는 1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을 귀가 없다.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들을 수가 없죠. 또 메라비안 법칙에 의하면 언어적인 내용에만 초점을 맞춰요. 근데 그 사람의 억양이라든가 몸짓을 보면 그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의 억양과 제스처가 어떻느냐, 이거를 이제 잘 봐야 되겠죠. 근데 상대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이 있다면 많은 경우에 왜곡해서 들을 수 있다. 사람마다 편견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은 인상이 안 좋으면 난 그 사람하고는 아예 상대를 안 해. 편견이죠. 어떤 지방 출신하고는 아예 나는 그런 사람은 믿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선택적으로 들으면 반드시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한 말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해도 오해가 되죠.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뭔가 얘기했으면 내가 들은 것이 정확히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죠. 이걸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내가 말할 것에만 집중하면 상대 말을 온전하게 들을 수가 없죠. 상대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들을 준비가 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야 되지 그냥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면 건성으로 듣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갖든 안 갖든 일단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주의를 기르고 그 말에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대화 중에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또 근심과 염려가 많다면 역시 집중이 안 되죠. 앞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생각은 지금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못 듣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소음이나 장애물이 있어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듣기 정도를 알아보는 간단한 검사지인데요. 이러한 내용, 상대가 말하는 동안에는 상대의 말에 집중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또 3번. 상대가 말하는 동안에 상대의 눈을 바라본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네.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먼 산 쳐다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 내가 어떤 스타일이냐 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점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10가지 문항인데 예를 들어서 7번 인내심 있게 듣는 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 다음에 10번 상대가 잘 설명하지 못해도 핵심을 짚어내는 편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점수를 합산을 한 다음에 그 점수에 따라서 나의 듣기 정도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통의 기술은 뭐냐면 말하기입니다. 내가 잘 들었어요. 그럼 들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말을 해야 되죠. 근데 말을 할 때는 최소한 여기에 나오는 4가지의 요인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하면 나 전달법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감각정보 묘사하기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밤 12시 넘어서 들어온 게 2번이나 돼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팩트를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말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두 번 늦게 들어왔는데 당신은 맨날 늦게 들어와.
이렇게 해서 과장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내가 2분밖에 늦지 않았는데 왜 맨날이라고 그래?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팩트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당신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 팩트를 얘기한 다음에는 내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12시 안에 넘어서 들어오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2번씩이나 늦게 들어오니까 그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잖아요.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감정이 어때요? 그 생각이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치죠. 당신이 나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당신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니 화가 난다. 속상하다. 감정까지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소망 나누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소망을 얘기를 안 해요. 알아서 해주기를 원해요. 당신이 약속한 대로 12시 전에 집에 들어오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5번째 행동 진술하기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당신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의사소통 역할극 해보기. 여기에 보면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전화기만 붙들고 있을 거야? 좀 화가 났죠. 그랬더니 딸이 뭐라 그래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당연히 화가 나서 얘기하니까 짜증난 답변을 합니다. 이거를 방금 얘기한 그 어떤 팩트, 사고, 감정, 소망, 이거에 근거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야, 휴대폰만 보고 있으니 팩트죠. 너무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서 생각이죠. 아무래도 휴대폰 보는 거는 시간 뺏기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걱정이 된다, 감정. 아버지는 내가 휴대폰 보는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소망. 이렇게 얘기하는데 딸이 막 짜증내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은 내가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도 내 의사를 충분히 전하고,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도 말하는 사람의 그 의도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말하기가 잘 안 되는 1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말할 수가 없죠. 다혈질이거나 공격적인 사람일수록 의사 전달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거 생각하다면 이게 이제 주저하게 돼요. 자존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게 되면 말의 전달에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표현에 소극적이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표현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굳이 말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저 사람과의 말을 할 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신의 말에 대해서 거절이나 거부의 경험이 많을수록 좀처럼 표현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신체적으로 발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말을 잘 안 하려고 할 거고,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심한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역시 말하기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소통은 뭐냐? 소통은 반응하는 것이죠. 자신과 소통을 잘 하려면 몸과 마음의 소리를 잘 듣고 적절히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이 허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그 허리에서 내가 이 허리가 지금 아프니까 한번 신경 써서 체크를 좀 해봐라 라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무시해버려요. 듣지를 않아요. 몸의 소리를.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이 아플 수도 있고, 자기 몸의 약한 부분이 아프죠. 그건 이제 뭔가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해버려요. 듣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점점 악화돼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에 병원에 가요. 너무 늦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몸과 마음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반응하는 거죠, 소통은. 다음에 두 번째 소통은 뭐냐? 상호작용의 기술이다. 예. 타인에 대한 신뢰와 경청, 그리고 자기 표현을 잘하는 거. 이게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결국은 소통이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러한 소통을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말하기, 듣기를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은 건강의 지름길이다. 여러분 우리 TV에 보면 자연인이 있죠. 그래서 몸이 아프고 사업에 실패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로 자연 속으로 가서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자연 환경에 관심을 갖고 그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신체 건강, 정신 건강에 회복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와 잘 소통하는 사람도 있고, 개미하고 잘 소통하는 사람도 있고, 식물과도 잘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과 소통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이 자연과 소통을 하지 않게 되면, 그리고 자연이 원하는 것, 이거를 인간이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막 개발하고 폭력적으로 하게 되면 그 자연이 이제 결국은 인간에게 좀 보복을 하게 되죠. 홍수가 난다든가, 이제 또 물이 오염이 되고, 공기가 오염이 되고, 그래서 결국 인간이 피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과 소통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소통은 영적인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려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듣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이제 영혼과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명언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듣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말하지 않는 그것까지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이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런가 하면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하라는 뜻이다. 경청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티베트의 속담에 말이란 토끼와 같이 부드러울수록 좋다.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성경 잠언 25장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드럽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잘 풀릴 수가 있죠. 근데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사소한 것도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게 되면 이제 서로가 흥분해 가지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술 중에 하나로 소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에 자신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자연과 더 나아가서 영적인 존재와의 소통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